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의 박혜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혜상의 싱생송, 크고 작은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서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음반은 과연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가 담긴 음반일까요? 수집가들 사이에서는요, 오세은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오세은의 고아가 수록된 음반. 심지어 그 음반 자켓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있다는 말씀은 들었으되 정말로 있는지 그 실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분명히 우리 가요 역사 속에 있는 음반이거든요. 그만큼 전설적인 음반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희귀 음반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음반의 주인공 오세은, 바로 오늘 전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오세은 작사 작곡의 또 만나요가 바로 오늘의 노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국 대중음악의 숨겨진 전설로 불리우는 오세은,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일단 먼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세은은 그 예전에 청계천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던, 청계천 일대를 쥐락펴락하던 그런 그 대부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오세은 그가 그룹 활동을 할 때 그 그룹의 모든 악기와 시스템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 부가 엄청났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뿐만 아니고요, 그런 재력뿐만 아니라 기타 실력이 매우 또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력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오세은은 그야말로 많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세은이라면 고생하지 않고 바로 유명인 대열에, 바로 히트 대열에 합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언더그라운드의 음악을 굳이 스스로 택해서 했을까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남들과 다르게 정말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염세적으로 뭔가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을 주로 해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의 음악적인 성향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은요, 다름이 아니고 인기 여부가 음악을 평가하는 잣대로 적용되는 그런 환경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첫 보기에도 터무니없는 연주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곡의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이 노래가 엄청난 히트곡으로 양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팬들, 대중들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와, 최고의 그룹이다, 이렇게 음악 실력을 그 인기 잣대로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로 실력이 뛰어난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곡 대중성을 갖지 못해서 히트를 하지 못해, 인기를 얻지 못해. 그러면 언제까지나 대중들이나 언론들이 나서서 삼류 무명 밴드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굉장한 불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오세은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또 만나요. 이 노래 역시 그런 범주였을까요? 자, 이 노래 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이어갑니다. 아쉬웠지만 다음에 또 만나요.
오세훈이라는 이 창작자가 이 노래를 발표를 할 때는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그런 어떤 세태를 풍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노래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결국 이 노래가 훗날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대중문화의 한 기류를 형성하게 될 줄은 정말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여행을 가볼까요?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요 그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음악다방이라든가 심지어는 식당 또는 뭐 별의별 업장까지 좌우지간에 이 음악 빠빠빠빠빠빠 이 노래가 딱 나오면은 거기 있던 모든 고객들이 오늘 영업이 끝났네, 오늘 여기서 마감이네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곡이었고 어느 누구나 다 노래의 이미지에서 오늘 여기서 마감이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모임에서 혹은 송년 모임에서 마지막을 장식할 때는 이 노래를 연주자가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또 칼럼에서도 그런 칼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오세훈이라는 이 창작자를 기벽을 가진 괴짜 천재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천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벽을 가졌다 이건 저는 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예로 몇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그 기벽이라는 행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번 일단 먼저 좀처럼 그 당시에 보기가 힘든 8분 30초짜리의 롱 버전의 블루스곡을 자신의 음반에다 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오히려 굉장히 높았던 그런 그 음악가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경우가 있는데요.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내의 장바구니를 들어준 적이 없다. 그런 기억이 없다. 왜? 라는 반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혹시 그 무거운 짐을 들다가 손가락을 다치면, 팔목을 다치면, 아니면 팔을 다치게 되면 연주는 어떡하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오로지 음악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음악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음악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진정한 프로다운, 진정한 음악가다운 그런 그 행동 중에 하나였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요건 아주 참 산뜻한 충격을 제가 받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음반의 맨 마지막에 건전가요를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왜 내 음반에 건전가요를 넣어야 되냐고. 왜? 라는 항변에 대답조차 시원하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규정을 따지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밝은 사회, 건전한 사회, 명랑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중음악인들도 그런 음악을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아니 음악이 뭐 전부 다 그래야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방법이 없으니까 무언의 항변으로 선택한 방법이 그래? 그렇다면 나 대중가요 대신에 저 건전가요를 넣지 뭐 하면서 넣었던 음악이 바로 대한민국 애국가였습니다. 애국가를 넣은 걸 보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 자, 교문 앞에 학생과장 선생이 가위를 들고 서 있어요. 아니, 그 이발기구, 이 바리깡이라는 거, 그걸 들고 서 있어요. 머리가 조금 길었다 하면은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 고속도로라고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반항적인 학생은요, 다음날 머리를 빡빡 깎고 옵니다. 아주 숙제 그냥 빡빡 깎고 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로라면 깨끗하고 보기 좋고 시원해 보이고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교에서는 그랬거든요. 자식이 반항하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이 생각이 나는데 딱 그 상황이 여기에 대입하면 정확히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전가요? 그래 그럼 넣지 뭐 하고 넣은 곡이 대한민국 애국가.
야, 이건 아주 통쾌하게 한 방 제대로 큰 펀치를 날린 건데요. 자, 결국 이러니까 당국에서는 말 그대로 불량 가수로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네, 불량 가수 말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오세훈 씨가 소위 말해서 찍힌 가수가 된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증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오세훈 씨가 어느 날 한 곡의 노래를 듣는데 프랑스의 샹송을 한 곡 들어요. 클로드 제롬이란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목을 그대로 우리 단어로 직역을 하면 고아가 됩니다. 고아라는 노래를 그 가사말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이 곡을 발표를 하지요. 자, 사단은 여기서 생겨나는데요. 정말로 애잔한 분위기의 곡조, 뭔가 허무주의적인 느낌을 주는 슬픈 가사. 원 제목 그대로를 고아로 바꿔서 1969년에 발표된 노래를 1974년에 대중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안개가 사라지듯 사랑은 잠시라도 엄마는 나에게 언제나 말하셨지. 인생도 잠시라고 세상의 모든 것을 조심해보라고 아빠도 말하셨지. 그러나 엄마도 아빠까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네. 형님도 말하셨지. 친구를 조심해라. 그러나 나에게 친구도 없을까. 엄마도 아빠도 내 기억 속에서 없어요. 나에게 세상을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형님도 나에겐 없어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왜? 나는 고아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생일 선물 같은 건 애초에 없지만 나중에 그때는 내 아이들이 나에게 아빠 생일 선물 사줘 라고 선물을 조르겠지 하는 노래가 2절 노래, 2절 부분입니다. 이렇게 노래가 마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얼마나 큰 행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아의 몸으로 어렵고 힘들게 이 혼탁한 세상을 헤쳐나와서 보니까 엄마의 말씀, 아빠의 말씀만 귀에 쟁쟁하고 또 형님의 말씀까지도 쟁쟁한데 그 누구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어느 누구로부터 나 생일인데 생일 선물해줘요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지만 훗날 세월이 흘러서 내 아들은 나에게 생일 선물을 조르게 될 거야. 감동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얼마나 미래에 큰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노래인데 왜 이 노래가 부적합한 노래로
이야,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리 정말 잣대가 고무줄이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 그랬다 손치더라도 금지곡을 선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무슨 잣대인지를 꼭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게 됩니다. 이 노래는 1974년도에 오세훈이 발표를 했는데 별로 사실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1975년도에 윤연선이라는 신인 가수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범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범국민적인 사랑을 얻자마자 바로 이렇게 금지곡으로 낙인이 찍히고 퇴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은 음반 전량이 수거가 되고 폐기 처분이 돼버린 겁니다. 이래서 그때 고아라는 노래가 담긴 오세훈의 음반이 지금 정말로 전설적인 음반으로 있다고 말은 들었으나 본 사람이 없는, 그래서 호사가들 사이에는 돈은 얼마라도 좋으니 그 음반을 좀 만져만 봤으면 좋겠다, 음반 자켓이라도 한번 정말 실제로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최고의 희귀 음반으로, 최고가 음반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워낙 없는 음반이니까. 윤연선은 결국 이 노래를 뺍니다. 이 노래를 빼고 얼굴이라는 노래를 타이틀로 넣어가지고 다시 재발표를 하게 되고 얼굴이 또 굉장히 많은 사랑을 얻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 노래입니다. 네. 자, 결국 오세훈은 그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바로 설악산으로 은둔 생활을 자처하고 가요계를 떠나버립니다. 혼자만의 창작의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악산 기슭에서 창작에 몰두하고 있을 때 정말 돌을 닦듯이 세상과 멀어져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둔을 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그룹이 바로 딕 패밀리예요. 딕 패밀리는 1971년도에 결성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그 활동에 박차를 가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요, 오세훈과 함께 메가톤이라는 그룹에서 함께 연주 활동을 했었던 드러머 서성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많이 교감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메가톤이 어느 날 느닷없이 해체가 돼버린 겁니다. 갈 곳이 막막해진 오세훈과 서성원 두 사람은 서로 함께 음악을 하자 하고 서성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의를 뿌리치고 오성원은 자신의 음악을 하기 위해서 창작의 본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아늑한 고향처럼 여겨지는 음악, 바로 포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그렇게 자신의 그 음악적인 동지, 짝꿍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서성원은 그룹 지아의 리더 김후락 씨를 만나서 팀을 결성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을 영입을 하고요. 끝으로 기타리스트 다크 아이스의 유명한 그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분 이천행이라는 분을 바로 영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딕 패밀리의 완전체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음반을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과거에 함께 음악을 했었던 오세훈, 그 친구의 음악을 가져다가 재편곡을 하고 재해석을 해서 음반에 수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노래가 바로 또 만나요입니다. 그리고 또 만나요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로 궁금한 거 참 묘한 거예요. 아니, 오세훈이 작사 작곡을 하고 불렀는데 오세훈의 또 만나요는 불량한 곡이야. 딕 패밀리의 또 만나요는 건전하고 건강한 가요야. 이유가 없죠. 시대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노래가 결국에 제대로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딕 패밀리라는 그룹이 연주한 노래를 하면서 범국민적으로 사랑을 얻게 되고 또 크고 작은 모임에서 또 이렇게 연말에 대미를 장식하는 이런 그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가 늘 불려질 수 있을 만큼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딱 안착이 됐다는 이 얘기는 바로 대중가요의 힘은 어느 누구도 꺾거나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가요의 위대한 힘, 다시 한번 또 이 노래에서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니들이 뭐라 그래봐라. 대중들이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 대중들이 그 진가를 알고 있단 말이다. 하는 말을 그 옛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저한테 큰 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많이 보내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혜상의 싱생송 연말 모임 대미 장식곡 세 번째 이야기였고요. 오세훈 작사 작곡 딕 패밀리 연주와 노래 또 만나요 부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